북한 측 첩보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간첩을 만들어내는 특수부대에서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는 훈련을 거친 분입니다. 전직 북한 간첩 이미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남 훈련소에 이제 뽑혀갔던 훈련생이고요. 저는 거기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 병기로 거기서 키웠고 어떤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내가 어디서 훈련 받는지를 네. 모르게. 지역도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북한에는 뭐 대남 연락소 말고도 뭐 경찰청국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있었던 보위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방첩 및 첩보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위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이런 첩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산업 스파이들을 또 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국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수비 체계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20%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 자료도 북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위부에서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북한 내부 주민들을 감시하는 몫이 가장 큰 게 보위성, 이제 말하는 보위성이고요. 기본 메인은 정찰총국이라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찰총국이 있고요.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같은. 그러니까 당, 군, 그다음에 보위안전에서 세 가지 크게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찰총국이 대남 첩보를 하는 데서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제가 정찰총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 제2진료소라고 거기 입원했는데 이제 정찰총국 되기 전에 정찰국에 목란꽃 중대라는 목란꽃 중대라는 중대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같이 키가 크고 하나같이 예쁘고 전 조선 사람이 아니다. 스웨시 정도 마담 되는 얼굴 하얗고 스웨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근데 강요. 제가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도는데 딱딱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 아가씨가 젓가락으로 문을 던져서 물에 꼽는 자기 출입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딱 던지면 그냥 딱 들어가 백인데 부둥부둥 그게 저걸 왜 하냐 그랬더니 손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못 쥐어 있는 게 다 무기인 거야.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이게 뚝 들어가는 거죠. 우와. 딱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정찰총국.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요? 북한이 키우는 특수요원, 이 한국에 대한 뭐 정보 말고도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간첩들은 이것 필기 시험을 봤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옥 씨는 무슨 필기 시험을 봤습니까?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아, 어덜트 비디오. 저희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없어요. 근데 간첩 훈련 받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교육을 합니다. 아, 그걸 직접 본다고요? 네, 봐야 합니다.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투를 했을 때 그 잠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걸리고 여자들은 이제 뭐 애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다 가르치지만 이게 잠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요? 남자들은 안 가르쳐도 여자들은 무조건 이걸 가르칩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필기 시험으로 봐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각종 훈련에 각종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장 들어가가지고 40분 동안 그 야동을 보게 하는데 들어가면 다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근데 이게 자게 되면 나올 때 교관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야 오늘 여자가 뭐 했어 어떻게 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냈어 막 이런 얘기를 어떤 소리를 냈어? 네.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물어요. 어느 나라 거 보여줘요? 대체로 이제 미국 포르노나 이제 유럽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아, 진짜 맞는 얘기고요. 저희
대남 연락사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나가서 어느 다방을 운영을 했는데 국가의 이제 중요한 간부들한테서 그런 정보들을 해서 북한에다 이제 넘겨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면 저희 연락소에서는 그분이 진짜 대선배 되시면서요. 남자들도 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여자는 무조건 애교라고. 애교에 안 녹는 남자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정보도 빼내고 돈도 돈도 벌었다. 벌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미인 스파이계, 뭐 미인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미인계 여성 스파이라고 하면 마타하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타하리. 또 원래 그 네덜란드 출신 여자였는데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돈을 벌 방법은 없는데 마침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독일 측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장성들을 미인계를 이용을 한 거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독일 편이고. 독일 편이에요 지금요. 근데 프랑스 측에서 알아낸 거야. 얘가 독일 여자 스파이구나. 꼬셨어요. 우리 측 프랑스를 위해서 한번 일해달라.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 측에 붙어서 또 독일에 또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중 스파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러다가 프랑스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엔 프랑스 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데 쿨하게 죽어요. 장병들이 총 쏘려고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 너무 무겁지 않아요? 빨리 쏘세요. 어머.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마타하리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김수임 사건이죠. 김수임? 그게 뭐예요? 김수임이란 여성은 이제 이화여전 출신이고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 군정 당시에 미군 장교하고 헌병사령관과 같이 동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서 북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이제 6.25 발발 직전에 이제 사형당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 마타하리도 이게 진짜 간첩이었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말이 많거든요. 근데 김수임도 진짜 간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리강국이라고 남로당 출신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 리강국은 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뭐가 되냐 미제 스파이로 처형당하거든요. 아이고야. 양쪽이 한쪽은 양쪽이다. 북한 그렇죠. 스파이, 하나 미제 스파이.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북한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영상이나 신호, 도청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때 우리 국정원 휴민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김정일 위원장의 한창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오늘 아침 김정일이 어느 손으로 양치하더라 라는 정보가 보고가 된다. 그때 마비됐다고 그랬거든. 예, 어느 손으로 양치질을 했다. 이건 누군가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두 번째, 휴민트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흙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 흙이 도착했다 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사능 여부까지 알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정원 휴민트들의 접근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 흑금성 어마어마한 휴민트 얘기가 다 그 이전 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20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김정은이 20일간 행방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CNN의 한 기자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터뜨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분 출신의 모 국회의원은 김정은 사망했다. 너무 단언하셔가지고. 네, 라고 단언을 해서 예. 근데 그도 그렇게 20일 동안 북한에서 잠잠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당시 우리 국정원이 정부가 정부를 믿어달라 아무 일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아요. 확신을 해서 맞아요. 그거는 휴민트가 보고 갖고 온 정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김정은 전용 열차가 어디로 가지 않고 한 곳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봤고 김정은의 별장이랄지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 이동 현황을 다 위성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까 777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평양의 통신량이 지도로 표현하자면 시뻘겠어요. 통신 양 보는 거. 네. 그리고 북한이 중대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국정 알고 있었어요. 아 김정일 죽었군. 근데 그때 2020년대 김정은 사망설 돌 때는 평온하고 잠잠했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요즘은